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과 봄이 맞닿은 길목에서 2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오는 3월 정식 개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전시 구성과 관람 환경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병의 역사와 가치를 한눈에 조명하는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은 어떨지 이윤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5일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정식 개관합니다. 박물관은 개관에 앞서 2차례 시범 운영을 통해 전시 시설 전반을 최종 점검 중에 있습니다. 사전 관람은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의병 전문 박물관이라는 상징성을 두고 정식 개관 전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전시 콘텐츠와 운영 체계를 종합 점검하기 위한 절차로 추진됐습니다. 1차 시범 운영은 설 연휴간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고 2차 시범 운영은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이 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관 동선과 공간 구성,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집된 의견을 개관 전까지 시설 보완과 전시 연출 개선과 안내체계 정비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남도의 의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핵심 거점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역사 교육의 중심축으로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생활 현장의 작은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일상 속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홍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 중마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정윤아 광양시장과 최대원 광양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 복지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취지와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정윤아 시장은 작은 불편함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며 현장에서 작은 불편까지 하나하나 점검해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원 시의장도 경사로 설치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이동 불편을 덜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사로 설치 사업이 생활 현장의 장벽을 줄이고 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섬 해양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을 위해 국가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섬 자원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섬 지역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약의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정화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이 군청 파령산홀에서 국가유산청 국립해안유산연구소와 고흥군 섬 해양유산조사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섬 지역 해양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해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 기관은 섬 해양유산의 조사 연구와 기록화,
유형, 무형,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조사, 자료와 연구 성과의 공동활용, 학술행사, 전시, 교육 홍보 공동사업, 주민설명회와 현지보고회를 통한 성과 환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집중조사 대상은 등량도와 시산도 일원으로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조사기획과 학술연구를 총괄하고 고흥군은 행정지원과 주민협조 체계 구축을 맡습니다. 고흥군은 단계별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을 심화하고 조사보고서 발간과 영상기록물 제작 등 콘텐츠로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가 섬 해양유산 보존을 넘어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자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교육, 정비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번 협력이 지역 일자리 확대와 해상풍력 거점 도시 도약으로 이어질지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시가 해상풍력 플랫폼 센터에서 한전 KPS, KMC 해운, 국립목포대학교와 함께 목포신항 내 풍력교육훈련센터와 정비샵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유지관리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핵심 기술 국산화와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과 김원희 국회의원, 해상풍력 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풍력 유지 보수 인력 양성 클러스터 조성과 기술 지원, 글로벌 수준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수료생 취업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이를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해상풍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신항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정비 인프라가 실제 산업 클러스터로 확장돼 해상풍력 거점 도시 구상을 뒷받침할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선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는 주요 현안을 보다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흥군의회 유재동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고흥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대 후반기 고흥군의회 의장 유재동입니다. 먼저 지역과 복지를 잇는 소중한 창구인 복지TV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미래를 여는 핵심 지역입니다. 군의회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고흥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고흥의 미래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유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이번 촉구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흥은 이미 나로 우주센터와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 특화지구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우주항공산업
거점 지역입니다. 특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에 민간 중심의 우주 항공 산업이 확대되는 그런 신호탄이 또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의 산업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우주 항공 산업진흥원은 꼭 우리 고흥으로 위치가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먼저 제2우주센터의 이야기부터 해볼 건데요. 이 시설이 고흥에 들어서게 될 경우 기존 나로 우주센터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나로 우주센터가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을 하고 국민들이 많이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지금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국가에서도 5대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됐었죠. 발사체가 또 생긴다 그러면은 똑같은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보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현재로서는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 우주센터만 또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이 산업에도 연계를 해서 지역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또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촉구안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또 같이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기관이 고흥과 전남 우주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주센터에 발사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민간 발사체는 거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발사대를 별도로 임시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발사체를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민간 발사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발사를 자주 이렇게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산업화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민간 발사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로우주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까 말씀하신 집적화의 맥락으로 해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같이 존재함으로 해서 훨씬 더 산업화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번 촉구안은 지역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정부가 삼축 체제로 하죠. 대전은 영구 특화, 그다음에 또 우리 경남은 기반 어떤 시설에 대한 특화지만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으로 대표를 하지만 고흥 발사체 특화 단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개 체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고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발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온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발사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어떤 우주 강국으로 가는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거점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나로도로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기술력이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여건들이 지금 고흥이 점점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 고흥에 더욱더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두 기관의 고흥 유치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고흥 군님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공국민 여러분, 우주를 향한 도전은 한 번의 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이어가는 노력들이 쌓여서 지역의 미래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은 이미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는 단순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공군의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산업이라는 국가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고흥의 가능성을 직접 제안하고 계신 공군의회 유재동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전남 광주특별시를 글로벌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전남과 광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문화권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산업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과 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최근 SNS에서 확산 중인 이른바 바가지 요금 영상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근거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민원 접수 없이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광 신뢰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2016 여수 세계 선 박람회를 앞두고 가격 점검과 현장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군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동절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혈액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새학기와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 월세 계약과 중고거래를 노린 생활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사회, 초년생과 학생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됩니다.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거나 선입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새학기와 이사철이 겹치는 시기에는 전월세 계약과 중고거래, 택배 물량 증가를 노린 생활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학기 준비라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서두르다 보면 계약 사기나 절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방을 구하다 보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이나 실물 확인 없이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실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받은 계좌번호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신학기 준비와 함께 늘어나는 중고거래 사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재나 가전제품, 가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도한 뒤 선입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직거래가 어렵다면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지나치게 급하게 입금을 재촉하거나 외부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택배 물량이 늘면서 문 앞 절도와 스미싱 문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무인 택배함이나 관리사무소 보관 서비스를 활용하고 배송 지연이나 주소 오류 등을 이유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는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은 계약서 작성 전 신분 확인과 등기 확인, 안전 결제 이용, 수상한 문자 차단 등 기본 수칙만 지켜도 상당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약과 거래, 택배 수령까지 생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회의 흐름을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봉사활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단순히 도움을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이 됐습니다. 봉사는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활동으로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봉사활동의 흐름을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 할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이 넉넉할 때 하는 일, 혹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이 이제는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2030 세대, 이른바 MZ세대에게 봉사가 일상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원봉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봉사 참여 인원이 증가했고 특히 2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사공지가 뜨면 몇 초 만에 마감되는 봉캐팅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죠. 봉사가 단순히 유행이 된 걸까요? 먼저 살펴볼 건 봉사를 의미 있는 소비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소비에는 미닝아웃 흐름이 있는데요. 제품을 고를 때 가격만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가치, 사회적 메시지를 함께 고려하는 소비입니다.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쓰는 활동이 아니라 이런 사회를 지지한다는 태도의 표현이 됩니다. 일상 속 공정과 정의에 반응하고 작게라도 행동하는 방식인 거죠.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최근에는 감정이 소비를 이끄는 필코놈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MZ세대에게 봉사는 의무보단 감정 경험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느끼는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 이 감정이 반복되면서 부담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히 만드는 루틴이 됩니다. 즉, 봉사는 타인을 위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요즘 봉사는 크고 장기적인 활동보다 짧고 유연한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플로깅처럼 운동과 결합한 봉사, 소규모 동아리 형태의 정기 모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신청과 참여가 가능하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연결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는데요. 봉사는 그 확인의 수단이 됩니다. 내가 단순히 설득된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증명. 그래서 봉사는 MZ세대에게 가장 인간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왜 봉사에 주목할까요? 어쩌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한국화는 느린 예술입니다. 색을 올리고 기다리고 다시 덧입히는 시간 속에서 작품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서두르지 않는 과정이 결국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김선두 작가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단 스스로의 시선에 기대어 작업합니다. 겹겹의 색 속에 시간의 흔적을 남기고 한국화의 결을 단단히 다져온 김선두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화는 우리 그림입니다. 한 사람의 시선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시간을 담아내는 그림. 한국화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스며들며 만들어지는 작업입니다. 날씨가 아직 너무 많이 춥죠. 그래서 오늘 겹겹이 이렇게 옷을 껴입었는데요. 이 옷처럼 장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함께 만나보시죠. 작가에게 그림은 대상을 얼마나 담게 그렸는가 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담게 그리기보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지기법은 정의에 있습니다. 그 정의는 매우 질기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은 관용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그 장지기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색을 여러 번 중첩해서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색의 중첩에 의해서 나오는 효과는 굉장히 깊이 있고 거룩합니다. 그게 우리 어떤 그 민족성, 은근과 끈기의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의 성정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장지 위에 분체를 여러 차례 쌓아 올리는 작업처럼 작가의 그림에는 반복 속에서 다져진 깊은 색과 단단한 시간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면 스님이 면벽 수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런 걸로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는 늘 삶이 먼저 자리합니다. 고향의 땅과 사람들이 지나온 자리, 그리고 말없이 축적된 시간들. 작가는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마음에 닿은 풍경을 그립니다. 그래서 작가의 그림 속에서 자연은 더욱 넓게 펼쳐지고 그 안에서 인간은 조용히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끊임없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좌표를 찍는다면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인데, 김선두 작가는 오늘도 서두르지 않고 한 겹 한 겹 색을 쌓아 올립니다. 화면 위에 켜켜이 내려앉은 시간은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 가장 사진을 보니 가장 멋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시간 속에서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하나의 속성이에요. 작가의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김선두 작가의 그림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올린 색과 선은 우리에게 말보다 깊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2월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한 주를 정리합니다. 아직은 매서운 바람이 남아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봄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요즘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변화와 기운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계절이 바뀔 때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이지만 곧 다가올 따뜻한 시간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단단히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